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원주시 도심 인근 야산에서 보기 드문 흰노루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3년 첫 포착 이후 해마다 봄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설 속 영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에게 반가움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흰 덩어리가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보일 듯 말 듯 짧은 꼬리가 영락없는 노루입니다. 원주시 방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흰노루는 지난 12일에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흰노루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3월 7일 처음으로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매년 봄이면 몸집을 조금씩 키우며 나타났습니다. 흰노루는 예로부터 전설 속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사람 눈에 처음 목격됐습니다. 고구려 유리왕 설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신비한 존재로 전해져 왔습니다. 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흰노루에 시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거 알게 되고 되게 신기했고 또 해마다 봄만 되면 이곳에 오니까 반갑더라고. 그래서 좀 항상 보면은 걱정도 돼.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줘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마다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행복. 전문가들은 겨울철 먹이 활동이 어려운 흰노루가 봄이 되면 새싹을 찾아 도심 인근 야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노루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방곡동의 야산들은 물론 인근 군부대 등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흰노루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백색증, 즉 알비노 개체로 보입니다. 색소에만 영향을 줄 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루는 매우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동네에 한 4년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흰 노루가 놀라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께서 산책하실 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먹이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전설 속 영물로 여겨지고 있는 흰노루. 해마다 도심으로 내려오는 이 작은 기적이 보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청 신축 이전 후 현 도청사를 공공청사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청은 이전을 하지만 여기에 남아서 근무하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있게끔 하겠다. 약 1,000명 정도가 여기 상주 근무할 수 있게. 강원도는 본관을 문화 전시 기능을 갖춘 근대 문화관으로 꾸미고 별관은 철거 후 옛 춘천 2군과 조선시대 관할을 재현해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2별관은 도 출자 출연기관 등 10여 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교통연수원을 설립해 공공청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또 신관에는 자치경찰청, 도의회 건물에는 강원기록원을 설립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횡성군과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도시 특례 지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횡성과의 행정통합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 찬반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그 공론화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론회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 시장은 장기적으로 제천과 충주, 여주시뿐만 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진단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특수 건강진단 지원 제도를 퇴직 이후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 건강진단 제도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암과 폐 질환 등 잠복성 질환이 퇴직 이후 발현되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후보가 횡성의 500만 관광시대 성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신상 예비후보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횡성에 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치악산과 섬강, 횡성 호수에 역사와 문화를 입힌 5가지 콘텐츠 정원의 길을 조성하고 매력이 넘치는 농촌 문화 콘텐츠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지역관광 대도약을 선언하며 지역 고유 재산을 콘텐츠로 지역관광 산업을 성장시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횡성은 소멸이냐 새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선 대전환의 시간을 맞고 있다며 관광을 횡성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대학이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과 일자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요.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 주력 산업과 연계한 라이즈 사업 계획을 내놓고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까지 연결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 산업은 인력난을 겪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엇갈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라이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입니다. 대학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이를 채용하며 지역의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졸업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순천에서 꿈을 펼치는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지역 정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순천대는 5대 전략과 9개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철강, 농축산 등 전남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 공동 연구를 확대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초연결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창업까지 이어지는 통합협력 모델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평생교육 허브와 공유 캠퍼스를 통해 성인학습자와 지역민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지역에 머무는 인재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주영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공부하고 따내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뿌리내리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라이즈 사업은 대학을 단순히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천 지역 경제의 엔진이자 인구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제정하는 정책적 대전환입니다. 라이즈 사업을 통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혁신 모델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4개 대학이 모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첫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핵심 사업들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대학 강의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게임 분야 창업을 목표로 실무 역량을 쌓는 겁니다. 창업 관련된 정보랑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셔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실무 경험을 실무 역량을 쌓으면서 저희 창업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라이즈 사업. 취업과 창업,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부천에서는 가톨릭대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4개 대학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2년차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번 지자체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과제와 의견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첫 해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은 규모를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생마켓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좀 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와 어떤 마켓을 올해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역 정주영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정해서 그 분야와 부천시와의 지역 전략산업과의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어떤 선순환 관계를 잘 구축해서 대학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올해는 부천시 대응자금 투자 사업을 통해 스마트 상권 조성과 AI 웹툰 분야의 취창업 지원 등 세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학들이 전공을 공유하고 기업은 아예 생산 현장을 캠퍼스로 내어주며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부산형 라이즈의 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익히기 위해 특수 제작된 미니어처 장비. 학생들은 손으로 장비를 만져보며 복잡한 공정 회로의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IQ랩의 생산 라인은 학생들의 교실입니다. 강의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대학, 이른바 부산형 라이즈 혁신 모델도 구축됐습니다. 부산 지역 참여 대학을 20개로 대폭 늘리고 소재와 공정, 패키징까지 대학별 전공을 특화해 반도체 연합군을 꾸린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여러 개의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트랙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의 대학교처럼 움직이고 있고 학생들도 섞여서 합니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전력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특화 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방 이전을 망설였고 대학은 취업처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상황.
꼬인 매듭을 푼 건 공유였습니다. 20개 대학이 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학생들을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공감을 가졌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빌려주고, 또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력 반도체에 쓰고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를 학생들에게 오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의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300여 명의 학생 중 약 100명이 실제 반도체 분야 취업으로 직행했습니다. 채용 연계형 교과목은 수강 신청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학 간 담장을 허물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기업은 첨단 전력 반도체 생산 라인을 흔쾌히 내어주며 미래의 인재가 될 청년들을 품었습니다. 부산형 라이즈 사업이 그려가는 단단한 산학 연계망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끄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정읍시와 연계한 문화경제 콘텐츠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읍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 영상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마련된 방송 교육용 스튜디오입니다. 정읍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송 영상 촬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과학대 라이즈 사업단이 정읍시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JB 아트시티 플랫폼 프로그램입니다. 쌍화차 등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쇼핑 영상들을 제작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B 아트시티 플랫폼은 전북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해서 우리 방송연예미디어과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사 공원과 정읍농악전수관 등 정읍 지역 겨울 관광 자원을 알리는 홍보 영상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체에서도 많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모델을 만든 대학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북형 라이즈 추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횡성군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횡성군의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계약 종료 후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 단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평창 오대산 치유의 숲에 이른바 딱따구리 아파트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한 그루의 소나무에 딱따구리가 만든 구멍이 줄지어 자리 잡은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6층짜리 아파트처럼 층층이 이어진 모습 때문에 딱따구리 아파트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꼭대기층은 넓게 트인 테라스처럼 보여 관람객들이 로열층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는 등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한다는데요. 평창 치유의 숲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소나무 등도 보존하고 있어 다양한 자연 체험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